삼성이 대구의 창조경제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자 지역 경제계도 환영하면서 성공을 위한 자체 혁신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구벌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달성토성 복원 사업이 국비 지원의 조건이었던 달성공원 국물원 이전 중단으로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관객동원 신기록을 쓴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이 악인으로 묘사됐다며 경주 대시 문중이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포항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교관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이 옛 대구 제1모직터에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구 진출을 계기로 대구 스스로 혁신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2월 삼성 상용차의 부도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대구와 삼성의 관계는 서운함과 애증의 관계로 점철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걸으면서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는 삼성과의 관계 복원에 나섰고 북구 침산동 옛 제1모직터 부근 도로 이름을 호암로로 명명하는가 하면 이병철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던 삼성이 옛 제1모직터에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14년 만에 화답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삼성과의 끈이 다시 이어진 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삼성하고 했던 참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창조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많이 좀 멘토링 해주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도움 되죠. 그러나 삼성의 대구 진출이 그 자체만으로 결실을 맺을 것인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3세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역 연구 의식이 기대만큼 끈끈하지 않고 매출 부진과 이건희 회장의 투병에 따른 그룹 내부 문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막연히 투자를 기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삼성이 투자를 하고 싶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구 스스로 내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혁신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체를 본질을 파악해서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삼성의 에너지를 결합해가는 방식이 필요한데 삼성이 가진 대내외적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는 대구시와 각계각층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는 삼성과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한 약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삼성과 접촉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3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기업의 본사나 생산 공장을 대구로 유치하는 것은 힘든 만큼 대기업이 미래 산업으로 꼽는 것 가운데 대구 특성에 맞는 분야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구벌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달성 토성 복원 사업이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중단돼 국비 92억 원과 이자까지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달구벌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달성 토성. 대구시는 지난 2010년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92억 원을 지원받아 원형 복원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돈을 모두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62억 원을 반납한 데 이어 올해 30억 원과 이자 7,500만 원까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달성 토성 복원은 동물원 이전이 전제 조건인데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탓에 동물원 이전이 불발돼 토성 복원을 위해 받은 국비를 모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사업 무산은 아니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하고 관련된 이전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자 유치라든지 이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2016년부터 19년까지로 좀 연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동물원이 포함된 대공원으로 만들겠다며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01년에는 동물원 기본 설계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작년 비밀리에 민간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들통이 나자 달성군을 끌어들여 수성구와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 낭비된 용역비만 10억 원가량. 극심한 갈등을 빚다 지난해 말부터 잠정 중단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민간 사업자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달성도성 복원사업과 동물원 이전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1년간 평온했던 대구에 극심한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켰던 이 사업이 종결되면서는 한 번도 해명하거나 유감 표시하는 거 없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두고 대구시가 벌인 무책임한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흥행 신화를 쓰고 있는 영화 명량이 유명세 때문인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극중 배설 장군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후손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적 관객 수 1,700만을 넘은 영화 명량. 여기에 등장하는 경상우수사 배설은 무모한 전투라며 이순신 장군에 반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7천량에서 나는 봤소이다. 적들이 얼마나 날래고 가락해졌는지를. 무려 1만이 죽었어. 정녕 남은 수군의 총자까지도 다 박멸해버리시라니까요.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배 씨 문중은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 암살 시도, 거북선 방화, 도망치던 중 거제 현령의 화살에 맞아 죽는 장면 등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김한민 감독과 각본가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형제들이나 사촌들은 거의 다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속으로 전부 속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는 배설 장군이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 병치료를 위해 무태 내려 도주했다가 권율 장군에 의해 참수당했고 이후 광해군 때 복권돼 선무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는 영화로 봐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시킬 게 걱정이 돼서 명량이 너무 이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서 일부러 자세를 낮추고 섣부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 창작물에 의한 표현의 자유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군부대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병대 교육장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규정대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수류탄의 불량 때문인지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류탄 폭발로 19살 박모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은 머리와 손목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교관 26살 황모 중사와 19살 박모 훈련병도 수류탄 파편에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해병대는 교관의 지시에 따라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며 수류탄의 불량인지 조작 실수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수류탄의 불발 또는 조작 미숙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500여 명의 훈련병이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박 훈련병은 지난달 25일 해병대에 입소해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다음 달 9일 자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주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40대 주부가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진입 차단용 구조물이 위험한 장소에 설치됐기 때문인데 전에도 사고가 잦았던 곳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7살 이모 씨가 9일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뇌출혈로 3차례의 대수술 끝에 가까스로 의식은 찾았지만
오른쪽 눈과 귀를 잃은 상태. 남편은 아직도 사고 소식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 우측 쪽에는 많이 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않게 돼서 제 모습 가정으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저 꿈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9일 저녁 6시쯤 영주 무선마을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였습니다. 커브길 30m 전방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차단 시설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 현장은 이 같은 가파른 길이었지만 조명 시설은 물론 안전 표지판 같은 안전 시설물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애초 도로가 좁아 차량 차단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차단 시설은 오히려 장애물화돼 이미 잦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하지. 내가 요 박아가지고 납법을 했더니 이미 이쯤 갖다 떨어져 버렸어. 인명피해가 나서야 영주시는 해당 차단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약간 뭐 위험한 거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에 대한 시설은 우선 뭐 이제 제거를 해놨는데. 명품 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이름하에 영주시는 예산 72억 원을 들였지만 안전시설은 물론 65곳의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심 연료단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늘 안심 연료단지에서 열린 현장 시장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유지인 만큼 강제로 폐쇄하거나 이전할 수는 없다면서도 도시계획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입주업체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구 도평동 지역에서 열린 현장 시장실에서는 4차 순환도로 터널화 요구를 대구시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를 주제로 한 첫 시민 원탁회의가 오늘 저녁에 시작돼 성별과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50개의 원탁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참가자 모두가 1차 의견을 내면 서버로 전송돼 집결이 되고 집결된 의견은 공개된 뒤 다시 토론을 거쳐 최종 의사를 묻는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사각지대였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 제거에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손 바쁜 수확철, 농민들은 힘든 노동에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사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이런 사다리가 위험했고 저런 비탈밭, 비탈밭 그런 데는 기계로 다닐 때도 위험하고.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농업 현장과 농작업 습관 등을 하나씩 점검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람 몸이란 게 목이 뒤로 제껴지면 제껴질수록 그리고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근골격 쪽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는 제조업에 비해 최고 7배나 높고 근골격계 질환율은 통계를 잡기가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농민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농작업 환경개선 계획은 다른 농촌마을에도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개선이 진행됩니다. 농작업 재해를 줄여보자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로 인한 질병, 농업인의 직업병을 줄여보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큰 목적입니다. 안심농업, 안전한 농촌을 기치로 한 참여형 농작업 개선 사업의 향후 성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4일 김천의 한 의원에서 관절 주사를 맞고 환자 20여 명이 집단 염증에 감염된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서 스타필로코커스라는 황색 포도상 구균 A가 검출됐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해당 의원에서 의사가 주사액을 투여할 때 이 세균이 환자의 침투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와 당시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전국 평균이 현재 69.1%인 가운데
제주도가 86.9%로 가장 높은 데 비해 대구 45.5%, 경북은 49.5%로 50%에도 못 미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일률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대구에 있는 한전 대구경북지사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집행에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 청도 경찰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의 집과 차량도 압수수색해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제 이현희 전 청도 경찰서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민들에게 뿌려진 돈이 한전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즉 디지스트가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윤종용 이사장과 전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스트가 걸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기관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2004년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디지스트는 2011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학부과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신라인의 바닷길을 따라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한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코리안 해양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이 오늘 포항 영일만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선발한 4개 팀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다음 달 30일까지 45일 동안 중국과 베트남, 이란 등 신라인이 이용한 해양 실크로드 9개 나라의 10개 항구, 2만 2천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이 올 상반기 4대 사회학 평가에서 16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 종합성과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경찰청 가운데 하위 등급인 14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평가에서는 7위였지만 2013년 10위, 올해 상반기에는 14위로 떨어지는 등 치안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